자, 오늘 이제 시언어 1 마지막 시간이에요. 11차 수업인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중 포인터에 대한 거를 처음 배워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좀 보고 갈 건데 이거랑 한번 보죠. 자, 얘는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얘 말고 이거 A라는 변수한테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글자 B가 들어있죠. 근데 C 언어에서는 글자는 사실 따로 없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어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A가 소문자 A가 97이니까 B는 98이 나올 거예요. 그쵸? 얘가 A니까 얘도 A로 해볼까요? 그럼 얘는 97이 나올 거예요. 소문자 A가 아스키 코드로 숫자 97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얘는 왜 안 나왔어요? 주소는? 주소 뭔가 이상하게 나왔죠? 얘가 주소가 왜 제대로 안 나왔죠? 우리 분명히 주소 잘 썼잖아요. %d 몇 바이트? 얘는 몇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 있는 애예요? %d는 부호가 있는 인트형 정수를 출력해 줄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4바이트겠죠. 4바이트의 범위는 약 43억 마이너스 21부터 플러스 21억까지. 그러면은 주소를 제대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LD를 썼었고, 그때 이런 형변환을 해주는 것까지 했었어요. 얘는 사실 없어도 잘 나온다고 했었지만 있는 게 좀 더 깔끔할 거라고 했죠. 자, 이제 주소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A의 값은 뭐예요? 근데 그거를 C 언어는 글자를 따로 데이터로화로 하지 않고 숫자로 다 치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97이겠죠? 네, A는 97이고, 지금 A의 주소가 이렇게 나왔죠. 얘는 물론 뭐 돌릴 때마다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이거 A의 주소로 가면이죠. A의 주소로 가면 누가 나와요? 네, 97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죠. 이 주소 값으로 가면 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주소 A의 주소로 갔어요. 그럼 몇 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와요? (1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인트로만 바꿨어요. 값이야 뭐 인트니까 당연히 바뀌어야겠지만 진짜 97을 한번 넣어보죠. 자, 이러면 A의 주소로 가면 몇 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와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트는 4바이트죠. 4바이트짜리 변수가 뭐 메모리 안에, 스택 안에 메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잡힌 곳에 생길 거예요. 그죠? 너무 대충 그렸지만. 네. 자, 여기서
A의 주소로 가면 얘죠. 얘는 1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 4바이트를 긁어와야 실제로 int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혹은 주소로 간다 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주소로 이동을 하면 어쨌든 그 주소가 있는 공간은 1바이트예요 결국. 왜냐면 우리가 메모리는 1바이트씩 단위가 끊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 타입이 중요했던 이유는 거기서부터 이 주소로 이동했을 때 나오는 공간부터 몇 개의 공간을 긁어 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인트로 바뀌어도 결국에 얘로 가면 나오는 공간은 1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 어차피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 4바이트 중에서 얘니까 얘네를 같이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 나왔었죠? 주소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리키는 주소는 첫 번째 거 얘죠. 그러니까 무조건 1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몇 바이트를 긁어올 것이냐 이 차이였던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P에다가 A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같은 말이잖아요. P로 가면 누굴 만나요? A를 만나는 거죠. 왜냐면 P한테는 A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고 그 주소로 가면 A를 만날 거니까. 자 그럼 이 둘의 결과값은 같겠죠. 얘는 P가 돼야 될 거고 이 둘의 결과값 P한테 들어있는 게 결국 A의 주소일 거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로 실제로 이동을 했을 때 A를 만나게 되는 거고 이게 싱글 포인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더 해보죠. 얘는 말이 되나요? 얘는 어때요? 지금 pp라고 하는 캐릭터 더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A의 주소를 넣었어요. 얘가 말이 될까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더블 포인터부터 이제 생각을 할 때 얘를 끊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포인터 전용 변수고요. pp로 가면 누굴 만나요? 캐릭터 포인터를 만나야 돼요. 근데 A의 주소, pp한테 A의 주소가 들어있고 그럼 pp로 가면 누굴 만나요? 우린 캐릭터를 만나겠네요.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죠? 이건 잘못됐잖아요. 원래 우리가 해당하는 주소를 넣을 때 얘로 갔을 때 만나는 애의 타입을 앞에다 적어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맞게끔 써주려면 얘가 A의 주소가 아니라 P의 주소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P는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가 맞으니까 pp로 가면 P의 주소, pp로 가면 P의 주소로 가겠죠? 여기로 가면 만나는 게 P인데 P의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니까 맞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필요 없겠다. 이거 하나 두고
이렇게 출력하는 문을 더 추가를 했는데 어디 갔어요? 이 결과가 뭐죠? 뭐가 나오죠? PP로 가면이에요. 그럼 누가 나와요? PP로 가면 P가 나오겠죠? P한테는 지금 뭐 있어요? A의 주소 들어있죠? 여기 위에서.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의 결과가 같겠네요. 그쵸? 그리고 PP로 가면 누굴 만난다고요? P를 만난다고 했죠? 그럼 P로 가면 누굴 만나요? A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값이 A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PP로 가면 만나는 애의 값을 얘로 바꾸겠다. 이런 이 출력 값은 결과가 뭐로 나오죠? 소문자 A가 97이었는데 소문자 C로 바뀌었어요. 99가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 사실 다중 포인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번 시간에 다중 포인터라는 걸 처음 배우고 나서 되게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을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끊어서 읽으면 다 보여요. PP로 가면 만나는 게 캐릭터 포인터. 그럼 얘한테 A 주소 넣었을 때는 A의 주소의 타입 A 타입 캐릭터.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네? 그럼 얘는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주소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넣어야 되니까 P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흐름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사실 다중 포인터는 싱글 포인터랑 다를 게 없어요. 한 단계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3중은 똑같죠. 그냥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 상황에서 네, PP의 주소 넣으면 되죠. 왜? PPP로 가면 만나야 되는 게 캐릭터 더블 포인터래요. 근데 우리 코드에서 캐릭터 더블 포인터 PP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주소를 넣어줘야 얘로 찾아갔을 때 얘 타입인 캐릭터 더블 포인터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얘는 P.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결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PPP로 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PP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PP의 주소가 찍힌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 P의 주소도 따로 안 찍었구나. 일단 자, PP의 주소 하나 출력하는 거 썼고요. PPP로 가면 어디? PPP로 가면 나오는 값이 PP. 잠깐만. PP의 주소. PP의 주소. P의 주소.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 예.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말고 두 번째 거부터 이렇게 봐야죠. 네. 자 이러면 PPP로 가면 PPP로 한 번 가면 누구 나온다고요? PP. 그리고 PP로 가면 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랑 넷이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PPP로 한 번 가고 또 가면 여행을 3번 떠나면 얘한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다중 포인터. 이게 몇 겹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 찾아가는 흐름. 우리가 차곡차곡 관계가 쌓여 나갈 거기 때문에 그 관계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다중 포인터 내용을 한번 좀 복습을 했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거 하나 먼저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저번에 했던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여기 체인지 함수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접근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텐데 이제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이미 많은 정보를 줬어요. 체인지한테 뭐 주고 있어요 지금? P의 주소 넘겨주고 있죠. 그러면 얘랑 타입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얘는 주소 전형 변수여야 될 거고, 그쵸? 주소 전형 변수가 아니면은 이 주소가 넘어왔을 때 못 담잖아요. 여기가 그냥 인트였다. 만약에 그냥 인트였다. 이게 넘어왔어요. 값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얘는 4바이트고 얘는 애초에 8바이트인데 주소는 1000억대가 넘어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앞에 타입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주소 전형 변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넘겨받는 게 P의 주소예요. 그러면 넘으로 가면 누굴 만나요? 넘으로 가면이란 얘기는 결국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지금 저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 얘는 결국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넘한테 P의 주소를 넣어주는 건데 그쵸? 넘으로 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P의 주소로 갔다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P의 주소로 가면 누가 나와요? P가 나오죠. 우리가 X의 주소로 가면 나오는 게 X잖아요. 그럼 P의 주소로 가면 나오는 건 P겠죠. 그죠? P한테는 근데 뭐가 들어있어요? X의 주소 들어있죠. 그럼 여행을 한 번 더 가야 되네요. 그쵸?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자, 넘으로 가면 만나는 게 누구라고요? P죠. 지금 P의 주소 넘겼고 그걸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나는 게 P네요. 그럼 이 앞에 올 타입은 P의 타입 이겠죠. 그럼 이 물음표 자리에 이게 들어오면 얘는 int 더블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입이 제대로 맞은 거니까. 자, 흐름.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흐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게 P의 주소기 때문에 이 넘이라는 변수는 어쩔 수 없이 주소 전형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별 하나가 일단 붙어야 돼요. 그냥 변수로는 주소를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그럼 넘으로 가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P의 주소로 가면이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럼 P의 주소로 가면 누가 나오지? P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로 가면 얘가 나오니까 얘의 타입은 int 싱글 포인터가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트 싱글 포인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모양을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더블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해서 피해 주소를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러면 지금 누구예요? 넘으로 갔어요. 그럼 누가 나온다고요? P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P한테 들어있는, 얘한테는 지금 뭐 들어있다고요? X의 주소 들어있는 거죠. P한테는 얘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여행을 한 번 더 가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P라는 변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P는 여기서 만들어내니까. 얘는 여기 있는 변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이게 되는 거고, 결국 여행을 두 번 떠나라고 하는 거고, 이랬을 때 나오는 값을 5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x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있고요. 스택 영역이 있어요. 그 안에 메인 함수의 영역이 자리를 잡을 거고요. 얘는 메모리, 얘는 스택, 얘는 메인 함수. 자, 여기에 메인 함수에서 지금 변수 뭐 만들고 있어요? int x 4바이트짜리 변수 하나 만들었죠. 얘는 x래요. 바이트가 4바이트고 이렇게. 그리고 또 변수 뭐 만들었어요? int 싱글 포인터 p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죠. 얘는 p, 얘는 8바이트. 짜리 포인터 변수는 다 바이트가 8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쓰죠. P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X에 주소가 들어있죠. X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얘가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함수, 메인 함수 위에 만들어줬다가 출력 하나 하고 얘는 역할을 다 했으니 사라지겠죠. 끝날 때.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체인지 함수. 얘는 체인지 함수한테 뭔가를 넘겨주고 있어요. 인자를. 누굴 넘겨줘요? 얘를 넘겨주는 거죠. 피해 주소 넘겨줘요. 여기서 얘가 뭐 하고 있어요? 변수 하나 만들고 있죠. 매개 변수로 8바이트짜리 n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죠.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P의 주소가 담겨 있겠죠. P의 주소를 줬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명령한 게 P의 주소로 여행을 한번 가래요. 여기 왔더니 X의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여행을 한번 더 가래요. 그럼 X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도달해서 값을 50으로 바꿔놓고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끝났으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 메인 함수 안에 있는 x라는 변수는 값을 바꾼 채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출력문 하나 더 실행이 되고 역할 다 하니까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리턴을 0 하면서 메인 함수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남아있는 출력값이 이런 거고. 이 큰 흐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을 때 내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을 때 헷갈린 것들이 많이 잡힐 거예요. 머리로 생각만 하면 2중, 3중 넘어갈 때 헷갈려요.
아까 저도 살짝 헷갈려서 처음에 그 다중 포인터 복습할 때 잠깐 버벅거렸는데, 이런 것처럼 저도 아직 헷갈려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배웠으니까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런 거를 그려가면서 눈으로 직접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면 확실히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그림판으로 그리는 것도 같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더블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를 5줄 이상으로 서술해 달라고 하는 문제인데, 예,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전부입니다. 얘를 그냥 자유롭게 한번 쟤를 왜 쓸까, 포인터라는 애를 왜 쓸까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솔직히 아직 포인터를 왜 쓰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고 좀 난해하실 텐데, 도대체 이 주소값이라는 걸 왜 활용을 해야 될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써보세요. 구글링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얘를 50분까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거 풀이부터 같이 진행을 좀 할게요. 50분부터 쉬는 시간은 8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